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집값 꿈틀의 논란 정부 필요시 주택 추가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누가? 네, 최상모 경제부총리가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집값이 심상치 않다라는 소식을 저희가 어제 그제 전해드렸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필요하다면 주택을 추가로 공급해서 좀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주택 담보대출 증가 폭이 10개월 내에 지금 최대치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공급을 더 하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인 건데 다음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사전 청약 올해 11곳 사업 취소, 아파트 공급난 예고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민간 사업자가 사전 청약을 시시하는 조건으로 LH한테 사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이거를 포기한 곳이 11곳에 달한다라는 거죠. 왜? 공사비가 올라서 사업을 처음에 낸 금액대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 동탄 1,500여 가구 정도가 지금 현재 당첨이 취소가 됐고 당첨자들은 지금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럼 우리 지금 돈 마련하려고 살던 집도 팔았는데 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 문제고 앞서서 정부에선 주택을 더 공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공급을 또 할 수 있는 거냐? 라는 문제도 같이 지금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얘기죠. 네,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종부세 근본적 검토, 이 민생 기치로 당대표 출마. 어제 이재명 전 대표 연임 도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종부세 얘기를 했어요. 종합부동산세 이거 근본적으로 좀 검토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더불어서 민생을 방점을 좀 찍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당내 선거인데 당대표 선거인데 민생을 얘기하면서 종부세까지 지금 얘기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대선 출정식 같았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요 얘기 잠시 뒤에 저희가 대담으로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요 얘기만 했느냐?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했는지 다음 기사로 좀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이 검사들 국회 겁박은 내란 시도 행위다. 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 검사 4명에 대해서 탄핵을 추진을 하고 있죠. 근데 관련해서 검사 4명 탄핵 추진에 대한 당위성도 이 기자회견에서 같이 주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탄핵으로 질서를 파괴한 그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당대표 출마 회견에서 또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또 어떤 의미라는 거냐? 잠시 뒤 역시 대담으로 좀 같이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충청 남부의 물폭탄 6명 사망 혹은 실종이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 폭우 인명피해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고립된 이 주민들 지금 이렇게 직접 나서서 지금 구하는 거예요. 지금 자, 빨리빨리 타세요. 더 안에 있는 사람 없죠? 타세요라고 해서 지금 고립된 마을 주민들 36명을 구조했다라고 합니다. 네, 여기가 어디냐? 대전 서구 용촌동 마을이라고 그래요. 마을 전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침수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 얘기도 잠시 뒤에 살짝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인명 피해가 상당하다라는 거죠.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경향입니다. 배민 수수료 음식값의 9.8%로 오른다. 외식업주들 부글부글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배민, 배달의 민족, 배달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이 식당 쪽에 이 중간에 연결을 해주고 중개 수수료를 받는 거죠. 근데 이 배민 수수료가 음식 값의 9.8%다. 음식을 팔고 그 이익의 9.8이 아니라 2만 원짜리 음식 팔면 2,000원은 배민 준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외식업주들 너무 센 거 아니야? 부글부글 하다라는 건데 이거 결국 자영업자 피 빨아서 독일 본사에 보내주는 거 아닙니까? 라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배민 입장에서는 살짝 억울할 수도 있어요. 우리만 9.8이냐? 쿠팡이츠도 9.8이고 요기요는 12.5%다라고 할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시장 지배력 차원으로 보면 배민이 상당히 많이 지금 시장을 지분을 갖고 있는 상태죠. 그러다 보니까 더불어서 배민이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니까 더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사진 기사 같이 볼까요? 여기가 어디냐? 네, 영국
의회입니다. 네. 영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9일 영국 의회의 지금 모습이에요. 영국 59대 의회가 이번에 지금 이 개원을 한 바로 그날입니다. 의회 개원식에는 이 개원식에 우리나라는 대통령, 영국은 총리가 와서 연설을 하죠. 그래서 이번에 키어 스타머 총리가 와서 개원식에 와서 연설을 하는 모습인데 빽빽하게 들어선 모습입니다. 근데 심지어 빽빽한 건 빽빽한 건데 여기 서 있는 사람들 보이시나요? 네. 분명히 당선된 의원들인데 여기 서 있는 모습입니다. 왜냐? 지금 이번에 노동당이 압승을 했죠. 650석 중에 412석을 노동당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앉아야 되는 의석 자리가 모자라서 이렇게 서서 총리 연설을 듣는 상황이다라는 거네요. 네. 영국은 이번에 여당이 압승을 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한쪽이 압도적으로 이겼죠. 우리나라와도 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우린 22대지만 여기는 59대 의회를 개원을 한 영국 상황에선 의회 정치 균형을 잘 찾고 싸우지 않고 잘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가 유독 더 관심이 쏠리네요.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극과 극. 왜? 뭐가 극과 극이라는 건지 요즘엔 곳곳이 다 극과 극이긴 해요. 네, 좀 보겠습니다. 새벽 물폭탄에 저수지 뚝 붕괴. 깨어보니 이웃집 사라졌다. 날씨 얘기입니다. 쨍쨍하다가 갑자기 억수같이 쏟아지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인명피해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에 물폭탄에 저수지 뚝이 붕괴됐고 일어나 보니까 옆집이 아예 없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여길 좀 볼까요? 네, 이게 전북 군산시 어청도입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가 않아요. 길이 없이 그냥 계속 물이 콸콸콸콸콸콸 쏟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여기 군산 어청도만 그러냐? 아니다. 여길 좀 보겠습니다. 여긴 경북 청송이에요. 청송은 지금 이 강이 넘쳤습니다. 강이 넘치다 보니까 1톤 화물차가 휩쓸렸다. 근데 물론 다행히 운전자는 구조를 하긴 했는데 상황이 심각하다. 비가 와도 너무 많이 왔다라는 생각이 들죠. 여길 좀 볼까요? 인명피해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 가축들, 여기 지금 송아지가 또 빠졌어요. 대전도 비가 굉장히 많이 왔다. 그러다 보니까 송아지가 지금 물에 빠져서 송아지를 구조하고 있는 우리 소방대원들의 모습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폭우가 상당히 며칠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특히 아랫 지역에서 한참 많이 오다가 이번에는 중부 쪽에 굉장히 많이 온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 제가 살짝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같이 보고 오시죠. 지금 얘는 네, 사실 이 폭우가 비가 와서 재산 피해도 재산 피해입니다만 인명 피해가 있다는 게 정말 좀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나 지금 보신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 승강기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이 된 분도 있었습니다.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차 빼러 지하 주차장 내려갔다가 못 나왔다라는 겁니다. 네, 지하 주차장에 차 빼러 갔다가 못 나온 사례. 사실 몇 년 전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죠. 이거 김진욱 대변인님. 사실 이게 몇 년 전에도 그런데 폭우만 오면 사실 지하 주차장이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 빼러 갔다가 오히려 인명피해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좀 전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례가 2022년도에 태풍 흰남노가 올라왔을 때 네. 경북 포항에서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지하 주차장에 차를 빼러 내려갔다가
8명이 실종됐었던 그런 사건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물이 일순간에 몰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지하주차장에 차를 빼러 가는데 좀 전에 이 사고도 마찬가지로 지하 2층에 차를 빼러 갔다가 엘리베이터에 갇혀서 근데 물이 너무 폭우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그쵸. 이거 어떻게 뭐 물을 빼도 뺄 수가 없는 거에서 엘리베이터에 끌어올려 보니 그 안에서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인데 네. 이런 식으로 그 지하 주차장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히 비가 많이 올 때는 그 지하 주차장 입구에 이 방수벽이라고 하잖아요. 차수벽 같은 걸 좀 세워둔다거나 아니면 네. 모래주머니를 쌓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이 넘었으면 물이 범람을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지하로 많이 빨려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네. 지금 자료 화면에도 나가지만 저 차도 같은 경우에 차도도 위험해요. 이런 경우에도 굉장히 물이 급속도로 나오는데 거기에 몰리게 되면 차량이 움직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 때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 또 지하 주차장에 있는 차보다 본인의 목숨이 훨씬 더 귀중하다라는 그럼요.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차는 나중에라도 고칠 수 있지만 사람의 인명 피해는 나중에 없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네. 절대 차 빼러 갔다가 비가 많이 오네 차 빼야겠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좀 많이 온다 싶으면 그냥 두세요. 네. 차를 폐기하는 게 낫죠. 목숨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짚고 넘어가야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장마, 폭우 피해 예방법, 하천병 등 침수 위험 지역 접근 금지. 뭐 지하 주차장, 지하차도 다 마찬가지 얘기예요. 위험 지역은 일단 접근 자체를 말아라라는 겁니다. 산사태 위험 지역 피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된다.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산 근처 가지 말아라. 차 바퀴 절반 높이 이상으로 물이 차오르면 차를 두고 탈출해라. 요게 중요하죠. 얼만큼이 위험한 거야. 차 바퀴의 절반 정도를 기준으로 그보다 많이 물이 차오르면 이거 위험 수위다라는 겁니다. 요거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외출을 자제하고 기상 상황을 잘 파악을 해라. 뉴스 틀어놓고 잘 좀 보시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수구, 배수구 여기 잘 확인해야 되고 옥상의 우수관 관리 청소도 좀 중요하다. 왜냐하면 비가 잘 배수가 돼야 되니까. 배수가 안 되면 물이 차오를 수 있는 거죠. 요런 점 사실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장마가 계속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장마 전선이 뭐 소멸됐다가 다시 또 생기고 그 당분간은 계속해서 장마 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거는 꼭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거듭거듭 드립니다. 근데 저희 오늘 키워드 극과 극 왜죠? 다음 기사 볼까요? 대체 왜? 비에 잠긴 군산, 땀에 젖은 서울, 극과 극 날씨 왜? 우리나라가 큰 땅덩이도 아닌데 왜 여기저기 다 다른 것이냐? 한쪽은 쪄죽겠고 한쪽은 비가 이렇게 억수같이 오는 것이냐라는 거죠. 왜? 가늘고 동서로 긴 정체전선이었다. 저기압 소용돌이를 통과하면서 곳곳에 강한 비구름대가 형성됐다라는 건데 여기 좀 파란 하늘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여기도 어제 모습입니다. 어제 서울, 남산의 모습이에요. 서울은 이랬다는 거죠. 지금 군산, 대전 등등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서울은 또 이렇게 쨍쨍한 날씨였다. 쨍쨍하다 못해 너무 더운 날씨였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가늘고 동서로 긴 정체전선 때문이다라는 건데 다음 기사를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좀 보죠. 200년 만에 폭우였다라는 겁니다. 네. 비가 그냥 많이 온 게 아니라 와 정말 많이 왔다. 기록적으로 많이 왔다라는 얘기인 건데 왜? 멈춰선 장마전선에 저기압이 유입됐고 이게 물폭탄을 키웠다라는 겁니다. 여기 좀 볼까요? 네, 한반도 여름 장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상 변수들이 다 합쳐져서 나타난 결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마전선 얘기하는 거예요. 장마전선이랑 서쪽에서 발생한 저기압, 그 남쪽에서 불어와서 고온다습한 하층 제트기류까지 다 결합을 해서 세 가지가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래서 2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왔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다만 이게 모든 변수가 맞아 떨어졌다고는 하지만 날씨가 예측 불허가 된 건 사실 오늘 내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최근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날씨를 바꿀 수 없다면 결국은 방법은 이거밖에 없지 않아 싶습니다. 대비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위험하지 않도록 위험한 지역에 안 가고 미리미리 배수 잘 되게 준비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날씨는 어떠냐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 날씨 어떤지 볼까요? 오늘은 잠시 비가 그칩니다. 폭염이에요, 근데. 비가 그치면 폭우가 아니면 폭염입니다. 폭염 속 곳곳 소나기가 오는 곳은 있다. 네, 지금 대기가 안정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 불안정하다 보니 곳곳에 비가 오는 곳도 있다. 이 장마전선이 슬쩍 뒤로 물러나서 제주에 영향을 좀 줄 것 같긴 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렇게 완전 물러가는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장마가 끝난 게 아니다. 다음 주 초에 물러갔던 장마전선 다시 북상한다라는 겁니다. 네, 꼭 우산은 항시 좀 챙기고 다니실 수 있도록 좀 권해드립니다.